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실비보험 가입자 수는 무려 3,977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의 약 80%가 실비보험에 가입한 셈인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가입한 실비보험은 입원이나 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의 이런 기본적인 보장 외에 숨겨진 혜택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의 활용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8월, 즉 표준화 실비 이후 가입자부터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 즉 4세대 실비 도입 전까지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를 하면 그 초과 금액 전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2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이 어떤 사유로 4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10%인 400만 원이지만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보험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실제로 굉장히 유용한 혜택입니다. 그럼 이번엔 4세대 실비 가입자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4천만 원의 급여 항목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이 20%입니다. 즉 80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자기부담금 800만 원 중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3,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 항목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상한제가 예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드리면 1에서 3세대 실비는 급여 플러스 비급여 합산해서 200만 원 한도,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에 한해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숨겨진 혜택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본인 부담액 상한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비 또는 단체 실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단체 실비를 중지하는 경우 납입 중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더 좋은 점은 개인 실비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할 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아니라 중지 당시에 가입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해 놓은 실비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고객님들께서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 둘 다 가입했으면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실비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즉 실제로 손해본 금액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 보장은 되지 않고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치료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면 개인 실비 4천만 원 플러스 단체 실비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2천만 원씩 비율로 나눠서 총 4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실비보험을 중지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단체 실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인 실비를 다시 복구해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실비보험 혜택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불필요한 실비보험료 납입을 막기 위해 보험료 납입 중지와 사후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귀국 후에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제출을 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여행 보험과 실비 보험을 동일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 실비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 중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예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들,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치셨던 내용도 있으셨을 텐데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이런 소중한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손 의료비 청구 시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앞으로 치매보험, 간병보험, 혹은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부분 고객님들은 병원에 다녀오신 뒤 감기나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가벼운 질환이라도 바로 실비 청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 통합 조회 시스템에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어느 보험사에서 어떤 병력으로 청구했는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분은 손해율이 높은 고객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단순한 검사인데도 내가 모르는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서 보험 가입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의료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비보험은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청구하셔야 미래의 다른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할 때 불이익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당장 의료비가 급하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권은 3년 이내에만 행사하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만 잘 모아두신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리모델링이나 추가 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현재 보장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 후에 청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실손 의료비 보험의 숨겨진 혜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런 혜택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혜택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보험 상담과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